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아이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꼭 거창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투, 표정, 감정 표현, 태도.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은 그렇게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자라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바라는 방식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부모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과 발달이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비교는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어릴 적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동생보다 누가 더 착한지, 친구보다 시험을 잘 봤는지, 늘 누군가와 나를 나란히 놓고 누가 더 나은지를 판단받으며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똑같은 질문을 아이에게 던지곤 합니다. 너보다 어린애도 저걸 다 하더라.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해?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왜 너만 그래? 이 말들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압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이의 가슴을 꾹 누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감정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교는 아이의 자존감을 점차 약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적, 수상, 외모, 말 잘 듣는 태도 같은 외적인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려 합니다. 그러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맞춰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의 내면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외부의 평가에만 예민해지고 자신만의 가치 기준은 흐려집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의 첫 번째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따뜻하고 인정받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넌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해. 너만의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피곤할 수 있고 예민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순간 아이의 마음엔 불안이 싹 틉니다. 어제는 웃으며 안아줬는데 오늘은 똑같은 행동에 화를 냅니다. 어떤 날은 실수해도 괜찮다며 다독이더니 또 어떤 날은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갑자기 뒤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전했던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고 무서운 곳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부모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눈치를 봅니다. 말을 아낍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다가갑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부모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법을 잊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 안전하고 어떤 감정이 위험한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정서 조절 능력이 낮아지고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자기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아이에게 조금 속상해서 그래. 잠깐만 시간을 갖자.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측 가능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태도입니다. 그까진 일로 왜 울어?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지금 그런 감정 느낄 때 아니야.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줍니다. 슬퍼도 안 되고 무서워도 안 되고 속상해도 참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운 아이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데 익숙해집니다. 정서심리학에 따르면 아이의 감정은 그대로 인정받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감정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아직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공감이 더욱 절실합니다. 속상했겠다.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이런 말은 아이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감정은 숨길수록 커집니다. 말할 수 있어야 줄어듭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때 아이는 세상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 안정감이 결국 아이의 자신감과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이는 말보다 표정에서, 설명보다 태도에서 부모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정을 예측 가능하게 표현하며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거창한 실천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잠깐의 멈춤, 따뜻한 눈빛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른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투명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언제나 부모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이는 자존감이라는 뿌리를 키워갑니다. 오늘도 아이는 말없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